가끔 순간이동을 꿈꾼다. 서울 곁에 당신의 섬이 온다. 전 아일랜드 캐슬로 간다. 모래에서 유리를 만들어내다. 돌에서 실리콘을 뽑아내다. 땅에서 가치를 찾아내다. 이 땅에 잠재력을 잇다. KCC 그룹. (2008) 신안전명언 베스트 5 하나, 잘 배운 안전상식 하나, 10 여자친구 안 부럽다. 둘, 안전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셋, 자나깨나 사고 조심,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넷! 유비무한 준비한 데에겐 사고가 없다! 다섯! 안전상식 구별 말고 하나라도 잘 외우자. 2008년도 바로 이곳에서 안전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년 특집 위기탈출 넘버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도 안전하세요. 자,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네요. 2008년에도 와, 설레요. 꼭 필요하고 유익한 안전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신년 특집 위기탈출 넘버원, 올 한 해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본, 호주, 영국의 그리고 이 세계 각지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는 해외 안전 넘버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우선 최근 일본에 도입된 새롭고 놀라운 그 어떤 지지가 관련된 제도가 있다고 해서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요. 네. 저는요. 캥거루의 나라, 오, 와우. 코알라의 나라,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퍼펙트한 편안하고 아주 안전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신년 그리고 연말 되면 정말 바빠지는 연예인 최고의 게스트 김영철 씨가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네. 사고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할 때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마치 찾아오라는 듯이 이렇게 찾아온다. 요거 약간 불안했어요. 일단 출발이 조금 불안했는데 하지만 오늘 괜찮은 거 준비하셨죠? 그렇죠. 제가 괜찮은 걸 준비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의 나라 영국이요. 이 교통사고가 아주 적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비법이 무엇인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네. 지금부터 2008 신년 특집 위기탈출 넘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 자, 오늘 2008년 첫 방송이니만큼 최고의 안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로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의 최영화 박사님,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상지 박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벚꽃의 나라, 야, 일본. 후지산의 나라, 그리고 지진의 나라, 일본. 일본에서는 연간 11만 번이나 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해일이나 화재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주민과 관할 당국이 함께 체계적인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더불어 여러 단계의 피난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난소가 표시된 지도를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배포해 미리 위치를 파악하게 합니다. 지도에 표시된 한 곳의 피난소를 찾아가 보니 얼핏 보기에 여느 공원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원 앞에 보이는 이 십자 모양의 표시가 바로 1단계 피난소임을 의미하는 것. 大きな火災が起きたときに最初にここに避難する場所になっています。避難が終わった後も家をなくされた方が多い場合に応急仮設住宅の建設用地にもなっています。 그런데 이런 허허벌판의 공원을 피난소로 지정한 까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붕괴 등의 상황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변에 건물 등의 구조물이 없는 벌판을 피난소로 지정하는 것이며, 이런 허허벌판은 만일의 화재 시에도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없어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해 안전한 것. 그렇겠네요. 1단계 피난소에 일시적으로 몸을 피한 다음 만에 하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곧바로 2단계 피난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고, 강당과 같은 2단계 피난소에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필품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히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자, 과연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ここにいろいろなこの施設で使う備蓄品が入れてあります。 웬 망치에다가 삽도 보이고, 발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한 발전기도 있습니다. 이런 발전기를 이용해 조명도 켤 수 있으며, 그 밖에 이곳에 준비된 박스 안에는 여러 생필품들이 즐비하게 들어있는데, 빵과 음료수 등 3일치 비상식량과 손으로 돌리면 비상재난방송 등을 들을 수 있는 자가발전 라디오는 물론 임시로 볼일을 볼 수 있는 비상 화장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재창관을 안내하던 관계자가 웬 봉같이 생긴 것을 들고 밖으로 향하는데, 자, 여기서 도쿄의 중앙구청 방재과장인 나카지마 씨가 위기탈출 넘버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문제를 출제합니다. 韓国の皆さん、これは何だと思いますか？ 일본의 피난소 창고에 들어있는 이 봉, 분명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봉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도쿄중앙구청 방재과장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줬습니다. 피난소 방재 창고에 있는 방금 보셨던 그 봉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거 지진의 나라니까 전국적으로 각 일본 모든 도시마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지진이 났다라고 알림판.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화 보면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참 재밌었는데. 네. 10년 전이네. 벌써 오래됐네.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니? 전 그 지진을 알리는 표지판이 아닐까. 일본 시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지진을 알리는 표지판. 거기 나가서 들으니까 아닌 것 같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왜 그런 게 필요한지.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니까요. 아, 끊고 들어가도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맞고. 네. 야 이거 저도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평상시에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더니 이 사장님께서 봉을 하나 저한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을 바닷가 이 천장에다 이렇게 쭉 빼고 지지해 놓으면 거기에 자전거를 걸 수 있는데, 요거에서 딱 떠오른 거예요. 이 봉이 쭉 늘어나서 뭐 바닥이랑 하여튼 천장만 있으면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진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딱 잡을 수 있게 안전하게 지지해 주는 거야. 괜찮죠? 네. 이게 평상시에는 없다가 쭉 뽑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야. 안전해. 철봉처럼 기동력을 하는 거예요. 안전. 뭐 이렇게 귀여운 야 이거 괜찮았는데. 나카지마 선생이 이렇게 아까 봉을 들고 나가는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이렇게 마개가 막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걸 열면은 이 낚싯대 이렇게 뽑는 것처럼 봉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나 이제 만화를 보면 지진 나면 이렇게 땅이 쭉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쭉 뽑아서 이렇게 까는 거지. 이게 땅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외줄타줄 이렇게.
이게 평평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틀리면 어떡해? 우리 아들은 저기 있고 나는 이쪽에 있다. 우리 여자친구는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다. 그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을 쭉 깔아서 이렇게 외줄타기 이렇게 건너간다. 네. 연초다 보니까 많이 들으셨어. 다리용이다. 연초니까 해외라서 많이 들으셨네. 땅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용. 힌트를 받고 가는 게 낫겠는데. 박사님? 예, 그 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름밤, 여름밤. 시골집, 등물, 등물? 등목. 등목? 여름밤, 시골집, 등목. 이게 무슨 새 선물이야? 더 어렵다,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등목을 하기 위해서 네. 뭐를 해야 되죠? 아, 그렇죠.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생각하고 가야 돼. 예?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동목을 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잖아.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맞는데?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건가요? 자꾸 틀리는데? 정답은 그 봉으로 지하수하고 연결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영철이 내보내고. 그 지하수 연결해가지고요. 그 식수도 보충을 하고. 아니 지하수를 봉을 막아서 어떻게 끌어올리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봐요. 아, 이게 뭐 버튼이 있겠죠. 거기서. 두 개를 한쪽에다 불면 돼, 불면 돼. 이번이 또 저 지하수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튼 지하수를 이렇게 좀 공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먹고 끄고. 밤 시골 아유, 새인데 좀 봐주세요. 여름밤. 할 얘기 다 했는데.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뭐야? 물을 맞네. 아니 설명 좀 해줘봐요. 뭐라 그런 거야? 호수 간으로 쓰나 보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그 과장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밖에 땅에다가 이렇게 봉을 박아요. 그러면 위기 탈출 넘버 원. これはですね、井戸です。誰でもこのハンドルで水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펌프형 봉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봉을 꽂고 위아래로 움직이자 정말로 물이 콸콸 나오는 모습. 생활용수로는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トイレで水を流したりとか、それから食器を洗ったりとか、洗い物したりすることに使えると思います。深さはどのぐらい？30メートル。だから比較的井戸って浅いですよね。 이렇듯 지진 등 재난 시에 일시적인 피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필수 생활용품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둔 일본의 피난소. 하지만 지진 현장에서 미처 몸을 피할 수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최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神経で地震波をキャッチして、それからそれを気象庁へ送り届けて、コンピューターでだいたい3秒から5秒ぐらいの間に震源やマグニチュード、それから各地の揺れの大きさを推定して、情報として発表するものです。まさに大きな揺れが来る事前に情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 그렇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 장비들이 기상청 내에 마련된 긴급 지진 속보를 위한 시스템, 즉 지진을 사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인데 일기예보하듯이 미리 전해. 긴급 지진 속보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진이 발생할 때는 진원지에서 먼저 B파가 발생하고 그런 다음 S파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땅을 흔들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중에 발생하는 S파로 긴급 지진 속보는 B파와 S파의 시간차를 이용한 것. 그래서 기존에는 지진 발생 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와 같은 예보 화면이 TV 등을 통해 보도되고 이렇듯 지진 발생까지 남은 시간과 지진 강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
身を守ってください。家にいる時でも例えば、タンスが倒れてくるとかいうような時にそこから逃げるとか頭を保護して、落ちてくるもの飛んでくるものから逃げてもしくは机の下に潜るとか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少しでもその怪我を防ぐことができる。でまた怪我を防ぐことができればその後の行動もできるわけですね。 이런 예보 방송은 TV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은 물론 학교, 회사 등 모든 곳의 군의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또한 실제 긴급 지진 속보 발령 시를 대비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훈련을 통해 익히게 되는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나 で 봐요. すね、比較的分かりやすかったんではないかと訓練重ねてですね、徐々に慣れていって、本番の時にですね慌てずに行動できるように、していく必要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그렇다면 실제로 훈련을 해본 소감은 어떤가요? 机の下が思ったより狭かったんでちょっとそこはちょっと辛かったかなともうちょっと片付けて整理したいと思います。 이렇듯 지진에 대비해 나날이 발전된 방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일본. 지진 시의 2차적인 화재를 대비해서도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建物の中には2方向に避難しなきゃいけない。さらに玄関前で火災が起きた時に、2方向の階段がありましても結局は玄関から出れないと。そうなった場合に部屋からもう玄関じゃない方向から避難できるというメリットでベランダに避難器具を設置することによって火災の際どっちからでも避難ができる。 그렇습니다. 일본의 피난 정책은 두 방향의 피난구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 자, 과연 두 방향의 피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의 한 가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모기 씨. 일단 제작진을 베란다로 인솔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승강구, 즉 피난 사다리입니다. 아, 밑에 쪽으로 저렇게 내려갈 수가 있군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곳은 어딜까요? 기억하십니까? 화재가 난 집의 바로 위층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작 화재 발생 지점보다 그 위층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내용.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원칙인데 화재가 났을 때 현관문을 통해 탈출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베란다에 설치된 피난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다음 베란다 반대편 끝쪽의 벽으로 가서 벽을 뚫고 옆집을 또 그 옆집을 통과한 다음 또다시 피난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탈출합니다. 피난 사다리를 이렇게 엇갈리게 설치해 부상을 예방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계단이나 복도 등이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찼을 때를 대비해 베란다를 통한 탈출로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こちらの方ですね。ここをこうやって叩いて、隣の部屋に逃げ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벽에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앞에 물건을 놓지 말라는 문구가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진을 한 발 앞서 예보하게 되었고 또한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여러 단계의 확실한 피난 체계를 갖춘 일본. 일본의 방제 시스템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는 일반 기업체까지 망라한 모든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방제 관련 장비와 시스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우리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일본이란 나라 참 우리를 가끔 화나게 하지만 정말 분명히 배울 게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그 일본 출장 갔을 때도 저런 집을 봤는데 정말 아파트마다 저게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심지어 제가 본 집은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자동으로
119 신고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열어보겠다 그랬더니 못 열게 하더라고요.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그 아파트 전체에 막 경보가 다 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신기하다. 아니 그럼 무서운 재해가 일어났을 때요. 만에 하나라도 그 재해가 일어나면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해가 났으니까 휴대폰도 불통, 전화도 불통 이럴 때는 어떻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통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소 하루에서 2, 3일간 모든 통신시설이 마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가족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원 다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전자에 말씀 원자. 그래서 일종의 앤서링 머신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 국가통신기관망을 운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엔티티죠, 일본에서는.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번호가 171번입니다. 여기서 전화를 해서 자기 번호를 집어넣고 녹음을 합니다. 저는 어디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녹음을 해놓으면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다시 171로 전화를 해서 그 집 전화로 전화를 하면 그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야, 그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본은 지금도 지진 화재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연 재해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빨리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준비하고 대비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는 어디로 가볼까요, 김영철 씨? 이제 안개와 신사하면 바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 나라인데 특별한 도로 안전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뛰어난 안전 시스템을 체험하고 배워보는 2008 신년 특별기획 해외 안전 넘버 1 보행자의 천국 영국편. 모든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과속. 특히 이런 과속은 무엇보다 보행자를 위협하는데 시속 100km에서 속도가 10%만 증가해도 치사율은 50%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속을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있으니 바로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나라,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 영국. 우리나라 어떻게 일본보다도 낮네. 실제로 영국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은 모두 이 속도와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영국 정부는 1992년 교통정원화법을 제정. 이는 다양한 물리적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함으로써 교통량을 억제하고 또 속도를 감소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보행자의 천국이 된 영국. 그들만의 특별한 교통정책,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의 나라답게 깨끗하고 잘 정비된 영국의 도로 풍경. 그러나 이 도로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차선. 차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된다는데 차선을 따라가면 속도를 줄여요? 이것은 로드 마킹 기법으로 차선을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표시해 도로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착시를 이용했대. 또한 착시 효과가 아닌 도로 양 끝에 화단을 만들어 도로 폭을 실제로 줄인 초코도로. 요건 아예 실제로 줄였고. 화단의 등장은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속도를 줄이게 만듭니다. 이번엔 또 어떤 도로일까요? S라인, S자 도로입니다. 주의 태만과 과속할 위험이 높은 직진도로를 이렇게 S자 도로로 해놓으면 속도도 줄이게 되고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되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 다음은 일명 지브라 도로. 지그지그로 꺾인 차선은 횡단보도 양방향 15m 거리에 표시되는데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예고 표시이자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꺾은 선은 시각을 자극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자극하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도로가 나올까요? 왕복 2차선 도로를 계속 달려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길이 왜 이래 이거? 그때 갑자기 멈춰선 제작진.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도로에 다다른 제작진은 처음 본 도로 앞에서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 도로는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다양한 차선과 시설물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영국의 도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는 속도를 특히 더 줄여야 하는 학교 앞 주택가에 주로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를 멈출 수밖에 없게 한 이 도로는 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야, 뭐지? 그림으로 아이를 그려놓은 거 아닐까요? 오, 맞아, 그런 거. 아이를 그려놓으면 왜 그 그림을 보고 왜 애가 지나가는 그림이니까 어이구 애네 이래가지고 서게 되잖아요. 도로 한복판에 아이가 그려져 있다. 네. 오. 아니면 아이의 마네킹이 서 있어요. 마치 건너려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것도 아, 제가 영국 갔을 때 본 것 같아요. 아, 영국 다녀오셨죠? 네, 한번 런던 가봤는데요. 네, 예전에 그 영국 런던 갔을 때 본 것 같아요. 도로를 한참 잘 가다가 그 골목 같은 데 가다가 차가 1차선도 될까 말까 도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도로를 못 지나가는구나. 아유,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영철 씨가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셨나요? Go or no? Go! 소형차는 그럼 막 지나가게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안 나올 것 같아. 소형차는 막 쏠 거 아니야, 그럼 형님. 중형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본 거 같기도 하고 비슷한 다시 돌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트럭은 못 물론 저도 영국을 가봤습니다. 나도 생각났어. 가봤어요? 영국 가면은 이제 그 제임스 본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007에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봤는데 말이죠. 도로를 가는데 이런 팻말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칸바위가 쓰든지 도로에. 그런 것처럼 어느 부분이 바퀴가 섰을 때 차 무게에 의해서 거기가 눌리면서 앞에 칸바위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예,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됐다면은 이거 007의 나라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는 거죠. 체험하신 거예요? 무게에 의해서 칸막이가 내려앉는 센서 칸막이 설치. 아이디어는 좋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그치? 영국 갔다 오신 거는 맞죠? 갔다 왔어요. 영국 안 가본 노홍철 씨. 너무 지금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원수잖아요. 사고는 원수잖아요. 이 안전한 사람 보행자들의 원수잖아요. 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게 가던 길이 갑자기 1차선, 그러니까 만약에 2차선이에요. 그럼 갑자기 그런 지역, 안전지역 앞에서는 이 양방향 통행이 아니라 무조건 한 차선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 분은 당황하신 거지. 그 문화를 모르니까 와 저쪽에 앞에서 오고 있는데 나도 가야 돼. 근데 길이 하나야. 그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한 차선으로 줄어든다. 고! 예! 금발의 나라, 영국, 신사의 나라, 코스염의 나라. 예! 잉글랜드! 아니, 뭐야?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싱글 트랙 도로입니다. 싱글 트랙 도로는 원래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양쪽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1차선 도로로 축소한 다음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있긴 있네요, 김영철 씨 말대로.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어디서 본 거는 같았어요, 진짜로. 정말.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온 쪽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 이렇게 한 번씩 멈춰 섰다가 가야 하는 싱글 트랙 도로. 교통량 감소에서 과속 방지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think about t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one here, Sheep House Way? Yeah. What do I think about it? I just worry about getting through the things with all the other traffic coming the other way and the big buses and everything and children coming out to school at the same time, you know. Otherwise, no, it's fine. I'll get through all right.
I suppose so, because you can see what's ahead of you at all times, and you have to pull over to let anything through. So, I suppose the safety aspect is that it is quite narrow and it's flowing. 영국에는 이렇게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차선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노란색 막대 사탕처럼 생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이것은 영국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횡단보도로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한 걸음이라도 나갈 경우 신호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 하면 어김없이 정지선 앞에 정지하는 차들. 저러면 몸에 확 배지.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사람을 쳤을 경우 무려 5,000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어린이 등 주의력이 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섬을 만들어 2번에 걸쳐 횡단하게 만든 횡단보도. 이 역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안전시설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원할 때 신호등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몇 초 후 신호등이 전환되어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음식 횡단보도까지. 이러한 횡단보도들은 대부분 볼록하게 만들어 주의를 더욱 기울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앞의 경우 이러한 속도 감속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학교 앞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표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자기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엔 속도가 30마일 이하면 웃는 얼굴이, 그 이상이면 우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또한 도로 끝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두 줄, 이는 절대 주정차할 수 없다는 표시로 학교 앞 또는 차량 소통이 많은 곳에 표시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합니다. Casualties were deemed too high in this country, and as they would be. I mean, any casualty over one is too many, the government set these targets that local authorities would have to adhere to in their road safety. In London, the Mayor Ken Livingstone set his targets for 2010, which was a reduction of 40% in road accidents. 유럽에서 가장 긴 출퇴근 시간을 자랑하는 영국 런던. 이른 아침부터 영국은 많은 차량들과 사람들로 복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런던의 도로는 넓기는커녕 대부분 2차선 도로에 속도를 더 줄이게 만드는 다양한 시설물들. 이는 모두 차량을 억제하고 속도를 감속시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차량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통되는데 바로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양보의식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진화된 교통안전시설과 몸에 밴 배려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나라 영국. 사소한 법규도 준수하는 운전자 의식이 있을 때 보행자들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로만 듣던 신사의 나라 영국, 그 교통에 관한 정말 신사임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걸 먼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그 그림으로 아까 그 처음에 나온 사선을 그려서 길이 좁아지게 착시를 보이게 한다는 거, 그거는 당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는 그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도 이렇게 뭐 톱니로 돼 있든지 뭐 이렇게 뻘건 줄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도입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네요. 벌금 1,000만 원. 당장할 수 있더라고요. 들고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오토바이가 아까 보니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실 오토바이 사고가 사고 굉장히 많이 유명하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토바이 사고에 관련한 그 대비책은 없나요, 영국? 예, 영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가급적 도로의 바깥 차로보다는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를 이용하게끔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속도 기준으로 웃는 얼굴이 막 울상이 되고 막 굉장히 영국 분들이 이 속도에 민감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속도 막 과속 막 확 밟아버리면 저같이 막 성격 급한 아이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영국에서는 과속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참여할 의무가 생깁니다. 소위 프로그램만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원으로 환산해 보면 12만 7,5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2만. 우리나라 벌금보다 세네요. 그저 횡단보도에서 과속하면 1,012만 7천 원이에요. 와. 검은 코의 함정 포토드라마 러브 액츄얼리. 지난 이야기. 중마고우였던 석준과 스마. 그들은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랭귀지 스쿨에 등록한 두 사람은 천사 같은 영어 선생님 도미닉을 만나게 되고 도미닉을 두고 경쟁하던 그들에게 데이트를 건 영어 시험이 주어진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데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도 안 돼.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지? 저는 한 문제 안다 그랬잖아요. 패배한 스마는 그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봐야만 했다. 얼마 후 도미닉과 석준은 그렇게 석준의 나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뒤를 쫓아 몰래 입국한 스마.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한국으로 돌아온 석준은 도미닉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안타까웠지만 둘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스마.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문자로 대신한다. 도미닉은 스마의 진심이 담긴 문자에 감동한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 그들과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었던 스마와 그런 스마를 걱정하는 둘.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도미닉의 집. 뒷모습 어떡해. 초라해. 눈 풀렸다. 눈 풀렸어. 한편 도미닉은 이대로 스마를 보낸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
보내는 거죠. 한국말이 서툴라고 저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스마의 크리스마스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 위험 요소 4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웃고 즐기는 사이에 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봤네. 흥미진진한 와중에 갑자기 김영철 씨가 질문하셨어요. 근데 스마 씨는 진짜 일본 사람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눈치도 없고 이제 재치도 없고. 눈치는 그래요. 나가세요. 티가 났어요? 아까 스마네 집에요. 가스레인지 위에 그거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뚜껑이 안 닫혀 있었어요. 냄비는 뚜껑을 닫아놔야 되잖아요. 확인해보면 알죠 뭐. 시원하게 문질러 주십시오. 안경을 벗으셨어요. 맞을 것 같아. 과연? 웃겨보겠다는 정신이고. 설명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설명까지? 설명이 이게 맞다. 설명이. 보통 우리가 이제 찌개를 끓이거나 뭐 라면을 끓이거나 뭐 하면 이제 넘치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을 반을 좀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특히 이제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말이죠. 딱 하고 폭발하면서 깨질 수가 있어요. 야, 하늘로 파시네 다들. 이게 정답이면 김영철 씨 억울할 텐데. 바로 이렇게 유리 식기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저렇게 뚜껑을 비스듬하게 놓으면 이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뚜껑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유리 그릇. 사실 제가 이 위기 탈출 넘버원에 합류한 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까 화장실에서 한석준 씨가 용무를 보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거 안 좋습니다. 예, 용무 보러 갔을 때는 빨리 빨리 나오셔야지. 자, 과감하게 한번 문질러 봅니다. 야, 잘 봤다 너. 제 첫 방송을 맞춰서 하나, 둘, 셋. 운질러. 싸우시네. 야, 이게 몇 주만이야. 탈출. 4-5주 만에 탈출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바로 저렇게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장시간에서 책을 보면 설명도 정확히 해주셨어요. 변비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빨리 보고 나오는 게 낫죠. 지금 만약에 노홍철 씨가 맞추면 한석준 씨가 검은 코드. 너무 재밌겠네. 노홍철이냐 한석준이냐네. 노아 믿어야죠. 이게 방금 또 우리 손영서 형님이 이 책으로 또 한 건 해내셨는데 저도 책으로 책으로? 승부차를 지을게요. 우리 스마 씨가 슬픔에 잠겨갖고 책장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장에 적당한 책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전 칸칸마다 책이 다 꽂혀 있음에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이 책꽂이가 아닌 그 책장의 위에 여기다 이만한 이 책장보다 더 큰 이 튀어나오는 책들을 그냥 쫙 거기다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슬픔에서 우리 스마 씨가 혹시 책장을 한번 내려치면은 또 바로 앞에 또 앉으셨고 이 자리도 위험하고 그래갖고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이 또 오래되면 이 책장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 참.
잠깐만. 고맙다. 책장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어. 책장에 바닥에 꽂혀 있었고 조마 씨가 또 거기 책장 바로 앞에 있었고. 좀 쉬어봐요. 아 그래 세다 가자. 이야, 멋지다. 자, 과연? 야! 홍순아. 야, 저 새해 첫날부터 제가 칠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골고루 저렇게 잘 먹을 이제 수가 뭐 있죠? 바르는 것도 늘었어요. 이제 아주 골고루 바르네. 야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형님. 미소를 보여주셔갖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마이갓! 우선 저렇게 갓길로 차가 주행하는 것, 이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이 갓길 사고의 치사율이 심지어 일반 교통사고의 4-5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장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헬멧을 너무 쉬우니까 알겠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안전상식으로 무장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검은코의 함정은 2008년에도 계속됩니다. 검은코의 함정! 자, 이제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예,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봤고요. 네. 영국을 통해서 유럽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쭉 비행기 타고 쭉 내려갑니다. 남반구 쪽으로 내려갑니다. 오세아니아 있습니까? 멀리 오세아니아의 호주의 광활한 대륙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돼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선진국의 뛰어난 안전 시스템을 체험하고 배워보는 신년 특집 해외 안전 넘버1 배려와 양보의 나라 호주편. 남반구에 위치한 거대한 대륙인 호주는 한반도의 약 35배나 되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로 2007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 내에 호주의 도시가 무려 4곳이나 올라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당당히 선정된 멜버른. 호주 제2의 대도시인 이곳 멜버른은 건물과 풍광이 유럽을 닮아 호주의 유럽으로 불립니다. 특히 멜버른의 손꼽히는 자랑거리는 교통체증이 없다는 것. 우리나라 도심의 교통은 혼잡하고 우리나라. 게다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특정 구간이 막혀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인구 350만 명이 운집한 이곳 멜버른은 길들이 깔끔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교통체계가 합리적이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것이 특징. 더욱이 잘 발달된 각종 대중교통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데 먼저 살펴볼 곳은 호주의 유서 깊은 대중교통인 전철. 일단 호주의 전철은 노약자와 장애우를 위해 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곧바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등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있기로 유명합니다. 어느새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플랫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승객들이 모여있고 이내 서서히 전철이 멈추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살피던 운전사는 운전석 옆에 있던 뭔가를 황급히 꺼내는데 이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승객을 위한 호주 전철의 대표적인 편의시설이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 호주 전철의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저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전철이 멈추자마자 운전사가 꺼냈죠, 옆에서. 뭘 꺼냈죠? 우리 큰형님 호주는 안 갔다 오셨어요? 호주는 갔다 왔는데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호주 갔었는데 전철은 안 탔어요.
틈이 있잖아. 그럴까? 틈을 막아주는 있으니까. 틈을 막아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틈을 막아주는 거 발 안 빠지게 형님. 그래서 아이들이나 뭐 내리기 쉽게 아가씨들. 도와주는 계단 역할 해주는. 오예. 꼭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가볼까? 그래 이거 틈 사이로만 발 빠지고 막 빨리 틈 사이로. 이런 거 위험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연기한 게 아니라 왜 진짜 여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리다 보면 너무 급해서 나 살아야 돼 하다 보면 막 구멍 푹 빠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그 계단 역할도 해주면서 내리기 쉽게 도와주는 그 보조 발판 있잖아요. 내릴 때 쉽게. 그럴 듯해. 편의 시설이라며. 어? 불편한 거 왜 만들었겠어? 그렇잖아요.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영자예요, 감독님. 반가워요, 이영자예요. 내리기 쉽게. 발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치, 어때, 내 아이디어? 밀가루를 쏟은 거 어떻게 얘기를 좀 해봐요. 이영자 씨 돈으로 정답 맞히셨으니까 지금 이 기쁜 마음을 하춘아 선생의 돈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 그 참 생뚱맞네요. 이영자 씨로 맞췄으니까 하춘아 언니 축하해. 근데 뭐 올해 새로 준비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그 방송에서 한두 번 정도 조금 보여줬는데 조금 이제 위험해서 그게 뭔지 조혜련 씨. 조혜련 씨 못 봤는데? 못 보셨잖아요. 못 봤어요. 조혜련 씨는 이렇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일본에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누나 언제 와 이렇게 하는데 본인 얘기만 하세요. 누나 혜린아 잘 지내? 어제는 일본에서 다케시 감독을 만났잖아. 너무너무 신나서 어제는 오다이바를 밤에 갔잖아. 가서 라면집에 갔더니 진짜 맛있게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러시면서. 똑같아요. 괜찮아요. 2008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조혜련 씨 흉내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만 안 두겠어. 위기 탈출 넘버1. 정답은 바로 휠체어를 탄 승객을 위한 승차대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운전석에 비치되어 있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승차대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좀 높이가 같지 않나요? 실제 휠체어 승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탄 승객은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맨 앞으로 직행하는데 이곳이 바로 승차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로 약속된 지정 장소. 약속된 장소에 가 계신 거예요. 승객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전철이 들어올 때 운전사가 이를 확인한 후 운전석에 위치된 승차대를 들고 나가 장애자, 장애인 아까 제일 가까운 자리. 평평하고 널찍한 판 모양의 이것을 펼쳐 바닥에 깔면 별거 아닌데 진짜. 그냥 하나 피가르면 되는데요. 이처럼 플랫폼과 전철 사이의 호흡을 막아주어 휠체어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마치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승객은 운전사에게 뭔가를 건네는데요. 고마움을 표시한 일종의 팁일까요? You just got the yellow notes from the passenger. What is it? Yellow note is just something the passenger can get from the station master's office. They fill it out and they just let the driver know what destination they want to get off at. So it can assist the driver to be able to stop at the destination the passenger wants to go to. So they're able to put the ramp down for them and enable the passenger to get off at the destination. 그렇습니다. 승객이 내리력이 적힌 쪽지를 받아 하차까지 확실히 돕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일부 승객을 위해 몇 분간 전철을 멈추고 도와주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지연 운행에 불만이 없을까요? Yeah, it's part of travel. So yeah, it's well, you have to have enough time for people to get on and off, and particularly with prams. So you have to enable people to be able to get on and off the train. 이외에도 청각 장애인 승객을 위한 호주만의 최첨단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청각 루프. 보청기로는 각종 잡음과 울림 때문에 안내방송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귀 모양이 그려진 청각 로프라는 이곳에선 보청기로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따로 송출하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들도 정확한 안내 방송을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게. 진짜 신기하다. 야, 저런 게 있네요. 더불어 TTY 서비스라는 전화 타자기 시설이 있어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들이 비상시 타자를 쳐 신속히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Yes, Australia is a paradise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We have so many services available. I personally use a wheelchair and I travel by public transport all the time. 또한 모든 승객의 치안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철저한 호주의 전철. 모든 역에는 곳곳에 배치된 빨간색 버튼이 쉽게 눈에 띄는데 긴급 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이 버튼을 누르면 Next emergency line, what's your emergency please? Help me!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찍히는 CCTV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 역무원이 승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 통화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또 역마다 세이프 트래블 스텝이라고 하는 안전 도우미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강력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역 내외 곳곳을 순찰하며 승객들의 치안과 편의를 지켜줍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 국민의 안전한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철. 이 외에도 멜버른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트램 역시 승객의 안전제의를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 110년이 넘게 멜버른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트램은 전차의 한 종류로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도로에서 차와 함께 달리는 트램은 얼핏 보기엔 매우 위험할 것 같지만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차보다도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트램은 중앙차로로 다니기 때문에 정류장이 도로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트램이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는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뒤따르던 차들 역시 정차한 채로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 절대로 트램을 추월해서 앞질러 갈 수 없는 것이 원칙. 노란불이 켜지네요. This tram, yeah, it's quite good. It's close. It's very good. Very close to where I live, so it's very convenient and it's quite cheap. So it's particularly today. So I use a Sunday saver. Okay, and that's $2.50. Go where you like, all over the city. So it's very good. Okay. 자, 이번엔 호주 대중교통의 또 다른 핵심인 버스를 둘러볼 차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실험맨 앞으로 어느덧 버스가 다가오고 얼른 버스에 오르려고 발을 떼던 실험맨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뭘 보고 놀랐죠? 이유인 즉슨 버스가 갑자기 바닥으로 주저앉고 있었던 것. 낮춰주는 거야. 깜짝 놀라겠네. 참 기가 막히네. 이처럼 호주의 대다수 버스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낮은 저상 버스로 입출구에 계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승하차가 수월한 데다가 승하차 시 차를 앞쪽으로 약 45도 정도 기울여주는 시스템이 있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더해줍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하단에 마련된 작은 보드. 바로 이것은 휠체어나 유모차까지도 편하고 안전하게 오르내리도록 돕는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다 있네요. 장애인 정말 진짜 다. Do you have the passengers like this a lot? It seems like it takes a long time to do so. Yes, it can take a little bit longer, but to do it safely and to look after the customer or the passenger, we need to take a little bit more time, and we can st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safely and pretty close to time. 우리나라도 이 같은 버스에 안전시설을 도입해 약 2%가량의 버스에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점차 늘려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호주 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문이 열린 상태로는 절대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게다가 문 전체에는 세밀한 감지 센서가 있어 승객이 살짝만 끼어도 바로 열리는 안전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버스 내부에는 통로가 유독 넓어 승객들의 이동이 용이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이 부착된 손잡이와 안전바, 또 어디서든 앉은 채로 쉽게 누를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된 벨, 특히 버스 앞쪽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과 함께 눈높이에 맞춘 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주 버스는 아주 독특한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일반적인 시내버스로 활발히 운영되는 버스 중 일부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일시적인 스쿨버스로 깜짝 변신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이 임시 스쿨버스의 노선 곳곳에 스쿨버스 전 표시를 내 버스 옆을 지나는 차들은 무조건 시속 40km 이하로 서행을 하는 것이 원칙. 어린이들의 안전까지도 확실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버스의 역할 못지않게 승객들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강조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존중과 책임을 교육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작년부터 버스 내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학생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code of conduct for students on the bus? Well, when they do hop on the bus, they should behave, be quiet. Also, they should give their seat to the elderly. No swearing, no drinking, no eating. Sometimes you get a bit of that, but sometimes you've got to be a bit lenient. But if it does keep up, you know, you've got to contact the school. And if it keeps happening, they won't be allowed on the bus. But most of the time, the kids are pretty good here.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승차권 할인 박탈이나 승차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 제도 덕분에 학생들의 소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중과 양보를 강조하는 이곳 호주. 호주의 대중교통이 뛰어난 것은 최첨단의 시스템보다도 그 안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배려들이 승객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뛰어난 호주의 국민의식이 살기 좋은 나라 호주를 만듭니다. 자, 멀리 다녀온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 호주. 굉장히 좋네요, 호주 하면 그 비치, 해변 쫙 와우 이거 생각했는데 이제 안전이야, 이제 안전. 우리나라 말에 그 조사를 전혀 안 쓰는 분야. 호주 해변 비치 와우 이걸로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순전히 호주 하면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후나 여러 여건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나라 그랬는데 복지가 정말로 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쪽지 인터뷰하던 그 장애인분의 얼굴 표정 보셨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은 뭐 명절 때도 그렇고 뭐 번잡할 때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구호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교통 호주를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게끔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특히 우리 교통체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꼭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위기 탈출 넘버원 신년 특집으로 해외 안전 사례를 총망라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부러운데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조금만 배려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뭐 재정 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빨리빨리 우리나라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철 씨. 저는 오늘 이렇게 신년 특집으로 처음 나와서 재치는 있었으나 눈치가 없는 걸 발견했고요. 신년 MC상? 뜨문지근해 이거.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정말 저희 위기탈출 넘버원 사랑해주신 모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08년에 저희 멋진 내용 계속해서 알차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기탈출 넘버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시간 땐 대학생 여러분들이 진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들의 버팀목입니다. 2008년에도 위기 탈출 넘버원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